기초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량이 펼쳐진다는 것은 변화하는 어떤 그 과정을 그걸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더라. 그 오행은 기호였는데 음량의 변화하는 과정을 목화, 토, 금, 수로 표현했고 정리하자면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이 씨앗이 되는 출발 이걸 우리가 기호는 수로 갖다 붙였죠. 이건 가장 음적인 상태이고, 그죠? 제가 여기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음적인 상태고, 이게 어떻게든 변화를 하는데,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음과 양으로 이야기했죠. 음양으로. 요 양에, 요거는 오행을 화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 수와 화인 상태죠. 수의 상태는 우리가 하루로 보면 가장 밤이 어두운 상태를 말했고, 가장 음하고, 또 온도적으로 보면 가장 춥다라는 거고, 그럼 그 반대적 개념이죠. 요 가장 뜨겁다라는 거고, 그죠? 가장 또 밝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대낮이고, 요 때는 사실상 밤 손님만 움직이지 그 외에는 안 움직이잖아. 일반적, 그죠? 안 움직이는 거. 요 때는 밤 손님만 자고 다 활동하잖아요.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잖아. 그래 그래 양의 어떤 성정들은 활동하다, 밝다, 가볍다, 펼쳐지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용이는 뭉쳐져 있다, 딱딱하다, 그 안에 뭔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또 가장 춥다, 차갑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이원적으로 변하는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오더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음양적 변화, 그것도 낮과 밤 이런 개념이죠. 여름, 겨울 딱 두 가지라. 그 나갔다 왔다. 운동성 양으로 가기 위함의 첫 운동성, 그죠? 그다음에 씨앗이 팍 나왔어, 시작했어. 시작하면 목이 했잖아요. 오행적으로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수에서 우리 오행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으로 갔다가 목은 화로 가고 이거잖아요. 화는 또다시 가장 이 상태를 자라지 못하는 상태 토의 같은 위치에서 개입에 의해서 다시 금의 상태로 수렴하고 다시 수로 가고 요거였잖아요. 그 결국은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변화하더라라는 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상태는 목은 어쨌든 수의 상태에서 나오면서 출발하면서부터 목이 그래 요걸 이제 양의 운동성 상승하는 걸 양의 운동성 반대로 내려오는 것을 음의 운동성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변화하더라. 오행 기호를 갖다 붙인데 그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변화하기 시작한 놈을 목이라고 오행을 붙였다. 나무가 태어나서 자라서 점점 펼쳐져 나가는 어떤 그런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목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원론적인 것을 펼쳐보니까 목이라는 것이 가장 수에서 목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수생목했다 하죠. 수생목했다라는 거. 그래 목은 수에서 나왔지만은 어디 가기 위함입니까? 화에 가기 위함이죠. 그래 목생화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생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생토라고 하는데 화는 토의 개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화의 짓만 해야 돼요. 정지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이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야는요. 제가 지난번에 산불 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토란 어떤 에너지의 개입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다시 수렴의 운동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라고 표현하고 토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화생토라고 하고 그다음에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수렴되는 음의 운동성이 시작된다 해서 토생금으로 표현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어디로 가기 위하면, 아까 목이 반대적,
그리고 본래대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상생 상국 노릇은 금생수라고 이렇게 이제 오행이 상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에 10개로 변하는 게 뭐였습니까? 천에 10개로 변하는 거는 가장 먼저 새싹을 씨앗에서 새싹을 떡잎이 보이는 요걸 간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가지가 점점 펼쳐져 나가는 놈을 을목이라 했고, 그죠? 하늘에서. 그다음에 이 목이 이제 이쯤인데 이쯤 이 가지가 번진다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꽃을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 꽃을 피우거나 점점 더 화해 운동성으로 점점 더 외부로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거, 확산돼 나가고자 하는 이 에너지를. 그다음에 꽃망울을 맺고 꽃이 펼쳐지려고 하는 놈을 양화라고 해서 병화라고 했고, 과정이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꽃이 만개한 상태를 정화라고 표현한 거, 기호를 이렇게 한 거죠. 또 그다음에 요 토의 개입을, 토는 또 토에도 음양으로 다 천에는 각각이 음과 양으로서 완전체라고 안 했습니까? 토는 무토의 양의 것과 또 음의 기토의 음의 것이 있다. 어쩌죠? 그래서 양의 토는 요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요 놈을 그만 나가게 하는 요 에너지. 그러면 결국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화인 위치적 그 환경의 위치와 그다음에 정화의 환경의 위치는 꽃이 만개했을 때, 일단 뭐 이 꽃이라고 가정하면 만개했을 때, 그죠? 여기 이제 토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더 펴져 나가야 돼. 만개가 아니지. 더 펼쳐져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양의 토가 요점에서 그만 자라라는 거거든요. 요까지가 토의 것이라, 위치가 같죠. 양의 토의 것이라. 음의 토는 여기서 다시 쭈그러들어 이거거든요. 쭈그러들어라거든요. 그러면은 요 꽃잎들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함이 기토예요. 음의 토였다는 얘기죠. 그래 위치를 보면 정화와 무토와 기토가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작용력은 다 다르죠. 정화만 표현하라 하면 만개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화려하고, 그죠? 무토가 따지고 보면 가장 양의 극이에요. 정화도 양의 극이에요. 맞잖아요. 나감과 그걸 쓰도 풍선 껍데기인 상태. 바람을 불어넣으면 계속 펼쳐지려 하잖아. 풍선 껍데기인 상태. 풍선 그 안쪽 껍데기. 그 안쪽 껍데기는 우리가 불어넣으면 바람이 펼쳐지고자 하는 바람과 같이 있잖아. 위치적으로.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자 하는 거로 쭈그러들면 요 기토도 같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다 하는 거죠. 펼쳐지고자 하는 에너지와 그만둔 에너지와 다시 금의 상태로 수렴해라 하는 에너지와 위치적으로는 같이 있다. 그러나 작용력은 다 다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 가는 여기 변화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꽃들이 떨어지니까 이런 상태를 꽃들이 떨어지고 또는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그 위에 있는 자양물 수분들이 아래로 하강하고 이런 에너지 금의 에너지죠. 수렴하다. 금의 에너지. 그래서 금의 에너지도 양의 금과 음의 금이 있었죠. 양의 금은 경금이라고 있었고 음의 금은 신금이라고 있었죠. 금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인 상태더라. 그죠? 그래 보니까 떨어지고자 하는 요때는 떨어지고 나니까 째매난 열매가 나오고, 신금인 상태는 완전한 열매가 나오고 씨앗이 차 있는 완전한 열매가 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갑니다. 금생수 하면 임수와 개수가 있었죠.
임수는 금에 요것들 따서 창고에 보관하고, 계절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미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완전 저장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수생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거든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다시 오행이 아닌 현실적 환경, 12개의 지지적 환경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 피어납니까? 봄에 피어나죠, 봄에. 자, 금을 꼽으면 이렇게 되죠. 겨울 석 달, 봄 석 달,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1년 12달. 그죠? 봄은 양력으로 하면 2월, 3월, 4월, 봄. 그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은 여름이라 하고, 8월, 9월, 10월을 가을이라 하고, 11월, 12월, 1월을 겨울이라 합니다. 우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양력 2월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인달이라고 하는데, 인달이 되려고 하면 2월 3일 내지 4일 정도의 입춘이 옵니다.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봄이다라는 거. 그래서 봄이 들어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달이다. 2월 초에. 이거죠. 2월. 그래서 가장 먼저 새싹이 핀 현실적 환경은 입춘이 지난 봄, 골자, 봄을 상징하는 인달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결국 이는 우리 천의 오행적 기호에서는 요 간목과 같은 맥락이더라. 천지가. 그죠? 그 다음에는 새싹이 가지가 펼쳐지고 점점 더 펼쳐져 나가는 상태를 아까는 을의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현실적 상태는 인 다음에 묘목이라 하는 거죠. 인묘진을 봄달이라 하니까 인묘진. 여기 이제 봄의 달. 요거 오행적으로는 요게 이제 목인 거죠. 목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는 에너지를 목이라 하고, 그리고 목의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면 명을 펼쳐봤을 때 목이 많아. 그죠? 목이, 그래, 천지간에 목의 뿌리가 탁 강하게 있어. 천지간에 갑인, 이런 글자가 탁 있더라. 이러면 목이 강한 거잖아요. 뿌리까지 탄탄하게 있어. 나와 똑같은 오행과 음양이 같이 있으니까 탄탄하고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은 목의 성정이 확고히 있다. 그럼 목의 성정이 확고히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작하고 펼쳐지고 성장하고 이런 역동적인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떤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잘 쓴, 못 쓴, 이런 게 얘기 나오겠죠. 이제 그런, 그걸 말하다. 봄에, 인묘지는 봄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가면 또 사오미인 거죠. 이 사오미의 상태가 아까 여기 꽃망울이 맺고, 그저 꽃이 만개하고, 그 결국은 우리가 봄에서 새싹에서 피어나서 점점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다가 꽃 피는 춘삼월이 되면은 꽃망울이가 맺고, 여기서 여름으로 보내주죠. 여름으로. 요걸 토라고 했습니다.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은. 요걸 보내주는데, 요거는 봄의 달에 있지만은 지가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변화하게 하는 거거든요. 봄의 운동성에서 여름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게 해준다. 그래서 야는 토다 이 말입니다. 토. 각 계절마다 토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여름의 초입에는 잎하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잎하는 뭐였습니까? 아까 천간의 글자로는 꽃망울이가 꽃이 펼쳐지고 하는 걸 병화, 펼쳐지다 만개하고 화가, 그죠? 그다음에 만개한 여기 사오미가 여름의 구간이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다시 가을로 에너지로 수렴하게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켜주게 하는 요거는 그래서 기토가
기토라고 운동성 자체를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여름에 한여름이죠. 그리고 꽃이 만개한 상태의 자연을 보면 그래서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꽃이 떨어지고 가을 초입에 들어가는 거죠. 가을 초입에 입추가 있는 달. 그래서 떨어지니까 안에 감꽃이 떨어지니까 째매난 감이 나온다. 그건 풋과일이죠, 완전히. 과일은 과일이지만 완전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을인 상태고. 여기서 이제 꽃을 떨어지고 안에서 째매난 풋과일이 나온 상태. 요거는 지지에서 뭡니까? 신달이다, 신. 그죠? 그 다음 완전한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유달. 그 다음에 10월의 마지막은 술달. 넘어가는 거죠. 가을 과정이죠. 그래서 8월 꽃잎이 떨어지고 가을에 그러니까 초가을이 지나고 완전한 가을이 되니까 풍성한 안에 씨앗이 꽉 찬 열매가 나오더라. 그래서 유라는 글자는 가장 자기 닭자거든요. 닭들을 칭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기 자존감이 가장 높다, 완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가면 가을의 끝자락이죠. 끝자락에 가면 야는 또 이때 아까 이 임수가 이제 수의 상태에서 저장하고 이런 거거든요. 추수하고 저장하고 하는데 요게 지금 술달이 되면 양력 10월달 되면 요게 이제 이 추수하고 가을거지 추수하고 창고에 넣고 요 토란 또 창고 개념입니다. 요 가을거지를 창고에 넣고 가을거지를 다 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겨울로 가죠. 겨울은 아까 뭐고 이제 임수와 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와 자와 축달, 해자, 축, 석달을 겨울이라 하더라. 그래 입동이 있는 달이고, 그죠? 입동. 그래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을 3개월을 겨울이라고. 그래서 수리라 10월 달에는 다시 가을거지를 끝나고 겨울로 넘겨주는 그 환절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들은 또 토에 해당되더라. 그 토는 무토라고 하죠. 양의 토니까 무토라고 하고. 그저 가을거지가 끝나면 이제 임계소로 가는데 이건 뭡니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 이미 창고 아니고 새롭게 다 저장된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걸. 겨울에는 뭡니까? 겨울은 그 이듬해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기획을 한 거다. 계획하고 기획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밤이니까 어두운 공간이 그러니까 그죠? 그 상황에 우리 밤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환경이니까 수라는 에너지는 지혜를 담당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연계해서 자 우리가 펼쳐지는 열애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오행과 사상, 요 계절까지로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런데 그 기호들하고 기똥차기로 맞물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상생하고 또는 상극하면서거든요. 요거는 지금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은 명리학적 표현입니다. 역학적 표현이에요. 자연에서는 우리가 상생상극 이해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나 이 자연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천수상 지수형의 상태로 변화하고 그죠? 서로 관계와 영향을 주면서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관계를 주고 또 나무도 지도 모르게 지가 뭐 우리 사람들한테 그늘 주고 뭐 산소를 주고 뭐 이래 하려고 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뭔가 모르게 상생하고 이거잖아요. 상극해가면서 우리 스트레스 받는 것도 상극하면서 그죠? 그 지난 시간에 그 중급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과 여는 서로 상생하잖아요. 상생해야 또 세상이 돌아가도록 또 번식도 하고 음과 양이 조화롭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중급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남은 열을 극하잖아요. 극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극 받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다, 열 받다 그랬잖아요.
그 제식 표현은 어떻습니까? 놀부짓거리 하다라는 거잖아요.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한테 극받는다라고 안 했습니까? 이 생과 극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적절히 그거 하면은 건 정제가 되고, 적절히 극받는 거는 정관이 되고, 중국어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졌지만, 극받는 상생상극내에서. 어떤 이런 관계들이 서로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하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나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그죠? 왔다 가는 것이 요게 12가지로 표현해 놓은 게 또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잠깐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요. 자, 여기가 보이지 않는 해자추, 하늘에서는 임수와 개수라 했고, 요거는 각각의 거는 토라 했죠. 요거는 기토, 음토라 했고, 자, 요이 잘하는 글자의 특징은 씨앗입니다. 아까 이야기 가장 음적인 거. 여기 가장 음적인 상태죠. 이게 가장 음적. 우리 사람도 그래서 잘하는 글자는 우리가 요 다음에 가면 이제 뭐 합형 충파예 이런 걸 배울 텐데 잘하는 글자는 씨앗을 말합니다. 사람한테도 사람의 씨앗을 말하는 상태고. 그래서 요 씨앗의 상태가 만물 또는 사람의 씨앗인 상태가 어떻다? 씨앗의 요 상태가 잉태하다는 잉태. 그죠? 잉태해서 씨앗을 잉태해서 여기는 이제 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 요 태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 양수에 있는 상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 그래서 수라는 것은, 여기에 수는 보이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수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 성정이 두드러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표현을 잘 안 하다랍니다. 수의 성정이에요. 또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생수요 흐르는 물이고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특징 또 달리 이제 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수라는 성정 자체는 이러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뭐 지혜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자 태어납니다. 태어난 처음에 딱 태어났어. 그냥 태어나니까 아까 새싹이 핀 거와 마찬가지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으로 표현했고 임묘진으로 갔죠. 임묘진으로 표현. 아까 여기 이제 태어나서 시작함이니까 성정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죠. 그 다음에 생에서 자라납니다. 떡잎이 피고 자라나죠. 목욕하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목욕하다라는 거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걸 어떤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도화다, 도화. 요 글자가 도화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막 태어났으니까 어떻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이가 팍 울면서 막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발버둥 치고, 그죠? 완전히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그래서 굉장히 역마적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이다, 에너지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 우리 하늘의 기운에서는 뭐였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작했는 거. 빗기 들고 쟁 앞에 쭉 딱 서가 있는 거. 딱 요거는 걸 딱 돌고. 현실적으로는 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전에는 요거예요, 간목.
그 다음에 을목,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관대. 자, 요 때가 언제입니까? 요 때가. 그러면 결국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목욕시켰다라고 표현했지만, 요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요 때까지는 관대의 옷을 입다라는 거, 사회에 나가기, 진출하기 직전의 상태. 그럼 과거에는 과거 보기 이전의 상태죠. 사회 진출, 사회가 언제 진출합니까? 화의 시기에서 사회가, 여기가 사회적 공간이에요. 화가. 여기 이제 사회적 공간이죠. 사회적 공간을 말하다. 활동하는 구간, 활동하는 구간. 이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구간. 여기에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목의 에너지는 그러하다. 그 화의 에너지. 자, 관대 옷을 입고 차려입고. 근데 나이로 따져보면 요 때는 언제쯤일까요? 이제 여기는 참 에너지는 이 토의 에너지, 변화하는 에너지를. 그리고 목의 시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요 시기는 보통 뭐 청소년 시기까지 한 20세 이전, 그죠? 과거에 보면 사회에 나가기 이전의 상태. 그 요때가 진이라는 글 자체가 벌써 여기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근데 요 글자들이 이미 그러한 환경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명리학의 기호의 그 기호의 성정들을 이해하기가 쉽다. 자, 관대를 입힌 상태. 그럼 아까 계절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그죠? 사회적 환경으로 완전하게 꽃을 피우기 이 직전에 꽃망울에 맺은 상태, 꽃 피는 춘삼을 이야기했죠. 그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그 정도로 아름답고 할 때, 그죠? 그럴 때, 진이라는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 활동하기 가장 좋은 대낮의 구간, 그죠? 여름의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관대를 입히고, 태양생, 욕대, 이제 여기 이제 근록. 아주 이제 건강하고 왕성하고 사회에 첫 진출한 근록적인 상태. 이 기가 사죠, 사오미. 근록, 제왕적 기질. 제왕. 그 다음에 제왕세. 이때가 가장 왕성한 활동하는 구간이죠. 우리 사람한테. 그러면 결국은 아까 여기 20대에서 사회 출발하고 나이를 조금 벗어나서, 그죠? 여기서 이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구간. 예.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서는 저 하늘의 구간에서는 오행적으로 어떻습니까? 병화와 정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음양의 운동성을 바꿔주게 하는 기토가 있었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보면 우리 사람들은 가장 근록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왕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왕성한 상태. 록왕쇠. 쇠란 어떻습니까? 쇠약해지다가 아니고 이미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제왕적 상태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상태. 근록은 내가 제왕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상태. 그죠? 쇠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제왕적 위치에 있지만은 그 제왕에서 한 단계 물러난 상태.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축구 선수가 또는 야구 선수가 가장 이 위치에 있다가 물러나서 감독으로 있을 때 표현을 그래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지만은 일단 제왕에서는 물러난 상태. 그 정도로 기운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우리 인생의 가을로 접어든 거죠. 자연의 가을과 우리 인생의 가을로 접어듭니다. 가을로 들어가면 입춘이 있는 신, 그 다음에 유, 술, 요거는 이제 가을의 구간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음의 운동성이고,
이건 다시 수렴하는 에너지고, 그죠? 수렴, 수축하는 에너지. 그래서 하늘에서는 경금이라 했고, 밑에 신금이라 했고, 술은 또 무토라고 기호가 갖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쇠,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고,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여기 이제 생, 왕, 사, 절, 네 단계로 표시하자면.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근록 왕성한 시기를 지나서, 왕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지나서 병들고라는 거는 육체적 성장은 쭈그러들고, 나무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키가 좀 줄었죠, 다잉. 그래, 줄어들고. 그렇지만 아까 여기서는 뭐 한다 했습니까? 제가 정신적 성장을 하고, 신체적, 육신적 성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연에서는, 우리 사람은 육신적 성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거든요, 여기까지만. 그 자연에서도 모든 성장을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적 성장으로 들어가잖아. 수렴하면서. 자양분들은 어디로 다시 제자리로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펼쳐지고 변화하면서 펼쳐, 우리 인생들도. 그 상태를 병들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몸이 병들었다가 아니라 병듦으로 가고, 점점 늙음으로 가고, 이 말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아까 20대라고 보면, 그럼 여기서는 20대부터 결국 이까지는 은퇴 이전까지거든요, 거기가. 그럼 요즘 은퇴 어때? 55세 내지 60세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은퇴하고 이후에거든. 은퇴하고 이후에 내적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 그래, 이 글자들 신경 정도의 글자가 되면 이미 음의 성정이 양의 성정이 아니다는 얘기죠. 음의 성정이다. 그러면 야들의 글자는 뭐 이미 뭔가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상태. 자, 보석으로 본다면 이 쇠로, 이제 금을 쇠로 본다면은 요거는 그냥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쇠덩어리, 그죠? 그런 것을 말하고, 초가을의 상황, 이미 초가을을 하면 화려함을 지나야지 초가을이 오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유금이라면 이제 완전한 보석, 정신적으로 완전히 알찬 상태. 그러나 껍데기는 죽는다라는 거잖아. 육신과 현실과는 사람이 이런 단계로 12단계로 거쳐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목욕하고 관대 청소년기, 그래 목의 운동성은 우리 사람의 청소년기의 에너지와 같다. 호기심 많고, 자, 화로 넘어가면서 화는 근록, 제왕, 로광쇠의 어떤 기운들이다. 화려하게 많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말하고, 금의 상태로 가면 이미 금의 상태에서는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쓰라. 정신적인 것을. 그럼 몸은 병들고 죽고 사람은 벌써 묘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인 상태에서는 과일이 완숙하고, 보석이라고는 완전한 보석이고 이런 거죠. 사람으로 보면 완전한 상태, 정신적으로 꽉 찬 상태, 이거죠. 그 다음에 술로 넘어가면 묘로 들어가죠. 사람이 죽고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면 묘로 들어가. 우리의 현실적 환경에서 가을은 다 이 추수한 것들을 묘로 다 집어넣는다. 창고로, 창고. 사람은 묘로 들어가다. 자, 지금 묘로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어떻습니까? 여기서 겨울로 수의 에너지를 넘겨주는데, 여기 해라는 글자는 절지라고 해서 끌어진다. 혼과 백이 분리되다. 묘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는 음양적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다는 거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다. 그래서 사람은 혼백으로 이루어졌잖아. 그 혼백의 혼은 양으로 표현하고, 고기 덩어리는 육신은 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혼은 구천을 돌다가 뭐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고,
갈 대로 가죠. 그럼 어디로 가다? 하늘로 가죠. 그래 음양 쪽으로 분리하다. 분리하다. 그래 본래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다.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영면하셨네. 이야기는 돌아가셨다는 말. 본래대로.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혼벽이 분리되고 또 다시 잉태하고 요게 12단계로 이제 사람이 사는.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적용되나 하면 요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육아 응애하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제왕적 활동하는 공간을 지나서 다시 여기는 허우대만 멀쩡하고 이 얘기 아닙니까? 허우대는 멀쩡한데 여기 넘어가니까 그 허우대는 다시 정신적인 허우대는 점점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는데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열매가 나고 알차지잖아요. 이런 구간으로 거쳐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묘자리 있고 사 있고 병들고 절 있고 잉태하고 이런 글자들을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있나라는 거거든 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갑술이더라.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 했으니까 그죠? 60갑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갑이라는 글자가 술에 있더라. 나중에 여기 이제 일단 요 글자는 묘에 해당되는데 여기 생의 묘잖아요. 생의 묘거든. 이런 놓고 볼 때는 여기 목의 묘자리구나. 묘게.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위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어떤 글자가 붙어 있냐라는 거죠. 어떤 글자가 붙어 있나. 만약에 갑인이면 그죠?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오행마다 또 다시 이제 12가지로 변화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12신살이라고 해서 12운성이라 해서 그 두 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요 글자들이 각각의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상태의 오행에 속해 있더라. 그 에너지를 그 오행의 에너지들을 우리 사람들로 볼 때는 각각 그러한 환경인 상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성정들을 이야기하다. 이제 이거들이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요 12가지를 각 천간의 각 글자, 요 각 글자마다, 천간의 글자마다 여기 이제 위치가 또 다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전반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절이 예를 들어 적도 주변이라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예. 사계절이 지난번에 질문 한번 안 하셨습니까? 꼭 우리가 계절만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은 또 이렇거든요. 여기는 가장 이 에너지 자체가 온도 에너지 자체가 이 정신적 에너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절로는 그 계절에 속해 있는 목이라는 에너지, 봄에 속해 있는 목이라는 에너지, 사람이 첫 출발할 때 하는 에너지. 만약에 추나 추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난조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난,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그 기운을 이렇게 이제 요래도 갖다 붙이고 저래도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러한 요 에너지가 그러한 환경과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목의 에너지는 우리 봄에 계절을 필요 없이 봄이고 뭐 필요 없이 내가 하루 집에서 나와서 뭐를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오행을 뭘 할까요? 예? 금일 하겠습니까? 자, 수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루 일상생활에서 보겠습니다. 목인 상태는 내가 바깥에 나가기 이전에 집에서 막 차를
잠에서 깨어나서 차려입고 출발 나오는 집에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집에 나와서 뭔가 자꾸 시간적으로도 보면 시간은 자신은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로 보고 그죠?